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분인데 겨울생이 수가 강한 경우 이러한 지명이 좋다. 왜 좋은지 거기에 관해서 궁금증을 남기셨는데 이것을 한번 강의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광명시는 빛광자에 밝을 명자를 씁니다. 따라서 화의 기운이 강한 지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해자 축월을 겨울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음이 강한 경우가 되는데 실제로는 해자 축월이라고 하더라도 음이 강해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양이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해자축은 기본적으로 봄, 여름을 양이라고 한다면 가을, 겨울은 음이 되죠. 자, 쉽게 말해서 춥다라는 것이죠. 춥다. 추우면 어떻게 되죠? 뭐든지 얼어붙는다는 거죠. 겨울에는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녹여야지만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월이라는 것은 계절을 상징하므로 따라서 해자축월은 음이 강한 계절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해에서는 보통 범인자가 있든지 또는 토끼 묘자가 있게 되면 이것은 조금 또 달라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주팔자 원국에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어죠. 자, 이 월은 계절이 됩니다. 계절은 기본적으로 강한 세력이라고 보고, 그럼 나머지 3개의 지지는 약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력이 이 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2운선상 장생 이상에서부터 제왕지,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가. 두 번째는 삼합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바뀌게 되는가. 자, 인이라는 것은 천간으로 들면 갑이 됩니다. 갑은 해에서 장생을 하죠. 따라서 장생 이상의 세월이 그 기운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또 해와 묘는 삼합으로 인해서 목으로 화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합에 의해서 이 해가 겨울이지만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임묘에 관해서인데, 해수를 천간으로 들면 임수가 됩니다. 임수는 용진자의 임묘가 되죠. 따라서 이러한 3글자가 해월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글자로는 계절이 강함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2개가 동시에 양으로 변할 소지가 있다면 계절은 음이 강하더라도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겨울생이 수가 강한 경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글자들, 이건 법칙이 9가지 정도 나와서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러한 글자, 연에 있다면 시가 중요하고, 시가 예를 들어서 범이 있고 시가 양이라면 양으로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단 여기가 이 글자가 삼합이나 임묘 이런 글자에 의해서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에 있다면 시의 글자가 또 중요하고, 시에 만약에 이러한 글자가 있다면 일에 이 양의 글자가 있는지를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과 양의 강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해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임묘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 이런 글자가 없다면 그냥 음이 강해서 양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월 같은 경우에는 범인자가 목욕지에 들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자는 천간으로 들면 계수가 됩니다. 계수는 미에 임묘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글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합은 신자진 삼합으로 인해서 그냥 수를 만들므로 삼합의 글자는 없습니다. 자, 요 밑에다 적어 드릴게요. 자, 축은 기토로 들기는 어렵고요. 그냥 범인자가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삼합을 하게 되면 사유축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었고, 이 축은 기토로 들기 어려움으로 인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자가 만약에 팔자 내에 있다면 음량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글자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자축은 겨울이 되므로 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천간의 글자이든지 간에 갑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겨울에 난방용으로 쓰는 땔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땔감 또는 집 짓는 데 들어가는 그런 제목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제목들은 이 겨울에 이 궁통보감의 내용을 조금 제가 함축한 것입니다. 궁통보감은 뭐를 주로 쓰고 뭐를 보자로 삼는다라고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각 계절, 각 월마다. 자, 그것을 그냥 겨울에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나무들은 겨울에 난방용으로 쓰려면 불이 있어야 되겠죠. 불. 자, 기본적으로 정이라는 것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난방, 음식을 만들거나 따뜻하게 난로로 이제 난방용으로 쓰는 그런 불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겨울철의 나무는 이 정화, 즉 따라서 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 화의 기운이 있어줘야 소용이 생기게 되고 쓸모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초라든지 또는 우리가 먹는 쌀이라는 그런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애들은 실제로 햇볕을 먼저 받아야지 잘 큽니다. 따라서 병을 우선적으로 쓰고 병이 없다면 정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또한 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겨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의 지명이 들어간 데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햇볕, 이제 병은 햇볕이 되는데 햇볕은 그 겨울철에는 이 햇볕을 보조해주는 갑이나 을이라는 목의 기운이 있어줘야지 병이 소용이 생기게 되고 이 정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봤죠. 난방용으로 쓰는 땔감이 우선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목의 기운이 있어줘야 된다는 있어줘야지만이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집 짓는 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짓는 터도 꽁꽁 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땅을 파기가 힘들죠. 어쨌든지 간에 병으로서 녹여줘야 되므로 이것도 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음식물을 만들 수 있는 농과 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농과 밭은 지지의 글자인 인묘라는 글자가 있어줘야 좋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얘는 목이 되겠죠. 자, 경이라는 것은 농기구라든지 도끼 같은 그런 금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봄에 나무만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으로서 이제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겨울에 땔감을 만들 때도 이 경이라는 이 농기구가 있어줘야지 땔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이라는 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갑이라는 글자가 있어줘야 좋고 그리고 정이라는 글자가 있어줘야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갑이 우선적으로 잘 쓰여지겠죠. 그게 아니면 을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정이 쓰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목과 화의 기운이 있어줘야지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물속에 사는 조개,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조개라든지 소라라든지 고동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한겨울에 이 물이 꽁꽁 얼어 있으면 이런 조개류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 있어줘야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은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물. 이 강물인데 강물도 꽁꽁 얼어 있으면 어떻게 녹여야지 소용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화의 기운이 있어줘야지 좋게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물을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지 제대로 곡식을 짓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개는 빗물로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화의 기운인 병화가 있어줘야지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겨울생은 기본적으로 목도 들어가겠지만 화의 기운이 있어줘야 녹여서 무엇이든지 소용이 생기기 때문에 화의 지명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발복이라고 하죠. 발복을 하려면 첫 번째는 천기입니다. 천기. 하늘의 기운이죠.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원국이죠. 사주 원국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운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살아나가는 팔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원국은 좋은데 대운이 만약에 안 좋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즉, 이것은 내외론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내가, 즉,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수라면 반대의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의 기운이 되겠죠. 정반대의 기운. 이렇게 해서 소용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기 요소라는 거죠. 인기. 자, 인기 요소는 목욕, 도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런 식으로 인기적인 요소를 우리가 조금 더 발복의 기운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이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굉장히 잘 좋은 나에게 맞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면 인기적인 요소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직이라는 것이죠. 직이. 즉 땅에서 내가 이러한 기운들을 제대로 못 받을 때는 땅에서라도 그 기운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화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움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음이 강해. 겨울에 태어나서 수가 음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이 지기의 기운이라도 따뜻하게 녹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이라든지 운세 등이 나아지기 때문에 제가 각 지명마다 한자로서 자원, 오행으로서 풀어서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도 광명시는 삐광자도 화의 기운을 상징하고 밝을 명자도 화의 기운을 상징하니 음이 강한 팔자들은 이러한 지명에서 살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보편적인 경우를 다 들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하고 참조하시고 하셔야 되고 나머지 그냥 본명적으로 쓰일 때는 한겨울에는 이 화의 기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였고 경기도 광명시 편도 그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의 기운이 겨울생에는 중요하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